안녕하세요. 크래프트샵 천사입니다. 받으신 상품의 구성품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이 되는 네트망, 컬러실, 핸드메이드 펜던트 3개 중에서 하나 받으셨을 거고요. 안전 바늘, 패턴 설명서 되겠습니다. 혹시 빠지신 게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패턴을 자르려고 하는데요. 패턴 설명서를 보시면 1부터 30이라는 칸은 네트망 가로에 1부터 30 서로 일치합니다. 다시 패턴 설명서를 보시면 뒷면에 19라는 수를 세기보다는 앞면에 9라는 수를 세기는 게 더 빠르겠지요. 그래서 뒤에서부터 9를 셀 겁니다. 5, 6, 7, 8, 9. 저는 이렇게 9번째 바늘을 꽂고 자르면 좀 더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자르실 때는 9, 열은 살려주셔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10번째 열은 사용을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잘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9열은 살려주고 그대로 자르세요. 그러면 지금 보이는 게 앞면입니다. 뒷면은 보니까 2열을 더 잘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2열을 더 잘랐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세로 라인 크로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는 크로스 스티치 종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크로스 스티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본이 되는 크로스 스티치는 알파벳 X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3mm의 망에서는 이 네트망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격자의 칸이 좀 좁은 2.5mm 네트망을 권장해 드립니다. 3mm의 망에서는 더블 라인 크로스 스티치를 하시면 되는데요. 크로스 스티치를 2번 진행한 것입니다. 3번 가로 라인 크로스 스티치, 크로스 스티치를 하신 후 가로 라인을 진행한 것입니다. 4번 세로 라인 크로스 스티치, 크로스 스티치를 하신 후 세로 라인을 진행한 것입니다. 5번 가로 라인 더블 크로스 스티치, 크로스 스티치를 하신 후 세로 라인, 가로 라인 순으로 진행한 더블 크로스 스티치입니다. 6번 세로 라인 더블 크로스 스티치, 크로스 스티치를 진행하신 후 가로 라인, 세로 라인 순으로 진행한 더블 크로스 스티치입니다. 보시는 분에 따라서 5번, 6번의 더블 크로스 스티치가 조금 빡빡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좀 더 얇은 실, 3mm에서 5mm 정도 되는 실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우리가 작품을 만드시거나 또는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하실 경우에는 좀 더 다양한 방법의 크로스 스티치를 알고 계시면 좋을 듯 하여 소개를 해드렸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트망을 만져보시면 울퉁불퉁한 부분이 있고 맨질한 부분이 있는데요. 울퉁불퉁한 부분이 앞면이고 이 부분에 스티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스티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항상 실의 길이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실의 길이는 짧은 면이 아닌 긴 면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실의 길이는 13배를 준비해 주세요. 좀 넉넉히 준비했습니다. 크로스 스티치는 가로 3개, 세로 3개, 3 곱하기 3이 하나의 크로스 스티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의 크로스 스티치는 3 곱하기 3. 맨 첫 번째 칸에서 나오시고요. 따로 별도로 매듭을 짓지 않습니다. 네트공에는. 그래서 저렇게 꼬리를 왼손으로 잡아주세요. 크로스, 알파벳 X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X를 하러 가시려면 조 칸으로 나와야겠죠? 여기로 나와주시고 다시 알파벳 X 그리러 가죠. 크로스 X 그리러 가시고 그 다음에 세로 라인 가운데 세로 하나 그려가죠. 세로 라인 하나의 세로 라인 스티치가 됐고요. 뒷면에서 보니까
매듭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저 뾰족 나온 가리킨 부분이 제가 아까 얘기한 꼬리입니다. 왼손을 잡아줬던 꼬리이고요. 그 다음에 3 곱하기 13은 아까 시작했던 끝났던 그 부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3 곱하기 3은 바늘로 그려준 3 곱하기 3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맨 첫 번째 칸, 아래 첫 번째 칸에서 나오고요. 그래서 항상 1행에서 나오고요. 3행에서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항상 크로스, 알파벳 X를 생각을 하세요. X를 그리려면 여기로 나와야겠죠? 그리고 다시 3행으로는 들어갑니다. 항상 3행에서는 들어가고 첫 번째 행에서는 나옵니다. 세로 라인 가운데로 나와야겠죠? 그리고 3행으로는 들어갑니다. 다시 3 곱하기 3은 방금 스티치가 된 곳을 기준으로 하나, 둘, 셋. 그리고 가로는 하나, 둘, 셋. 그래서 3 곱하기 3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다시 맨 아래 첫 번째 칸에서 나오게 되겠죠. 크로스 스티치의 첫 번째 칸에 나오게 되고 알파벳 X 생각을 하시고 X를 그리려면 여기로 나와야겠죠. 그래서 X를 그리러 갑니다. 그리고 세로 라인 해주시고 다시 하나, 둘, 셋. 그럼 3 곱하기 3 어떻게 되시는지 알겠죠? 그래서 맨 아래에서 나와주시고 항상 1행에선 나오고 3행에선 들어간다. 다시 X를 그리려면 여기로 나와야겠죠? 다시 들어가고 그리고 세로 라인 가운데에서 1행은 항상 나와요. 1행은 항상 나오고 3행은 항상 들어갑니다. 다시 하나, 둘, 셋. 3 곱하기 3 하나, 둘, 셋. 1행에서 첫 번째 칸에서 나오고요. 세 번째 칸으로는 들어갑니다. 3행 첫 번째 칸에선 나오고 3행에서는 들어갑니다. 다시 나오고 다시 3행에선 들어갑니다. 계속 반복이에요. 계속 반복. 3 곱하기 3 이제 아시겠죠? 어떻게 되는 건지. 크로스를 시작한 끝난 마지막부터 시작이 된다. 맨 아래에서 나오시고 그 다음에 3행에서는 들어가고 X를 그리러 가려면 일자죠. 골로 나오시게 되고 다시 3행에선 들어가고 다시 세로 라인 그리러 세로 라인 하러 나오고 다시 들어가고 다시 3 곱하기 3 3행으로는 들어가고 다시 나오고 아래에서 나오고 3행에선 들어가고 다시 세로 라인 이제 하면 되겠죠. 아래에서 나오고 위에선 들어가고 마지막 한 줄에 지금 마지막 남아 있습니다. 3 곱하기 3 딱 남았네요. 맨 아래에선 나오고 위에선 들어갑니다. 크로스 맨 아래에선 나오고 위에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세로 라인 하러 가죠. 세로 라인 크로스 스티치 그리고 한 줄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가냐면 진행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고 나갈 때도 하나 3 곱하기 3 이번에는 하나 둘 셋 이렇게 3 곱하기 3이 되는 거고요. 항상 마지막 스티치를 했던 곳이부터 시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첫 번째 칸에서 나오시고 다시 X자 크로스 그리러 가면 되죠. 아까랑 크로스는 좀 반대로 그려지겠죠. 크로스 다시 나오시고 아래에선 나오고 위에선 들어가고 그래서 반대라도 크로스를 생각하시면 돼요. 크로스 알파벳 X
알파벳 X, 알파벳 X, 그 다음에 세로 라인. 그래서 하다가 잠깐 잊으셨으면 알파벳 X를 먼저 생각하시면 돼요. 크로스. 그리고 1행에서는 나오고 3행에서는 들어간다. 원칙만 알고 계시면 너무너무 쉬워요. 네, 다시 아래에서 나오고 위에서 들어가고 계속 반복입니다. 계속 반복입니다. 네,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라 크로스 먼저 진행하시고 세로 라인 진행하시고 세로 라인 크로스 스티치 아래 행에서는 나오고 위에 행에서는 들어가고 그 13배라는 기준은 제가 두 줄을 맞췄을 때 기준이고요. 실에 따라서 남는 양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감은 어떻게 하냐면 매듭은 따로 짓지 않고요. 세 땀씩 2번 들어갈 거예요. 세 땀을 한 번 하니까 삐져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했고요. 한 번 더 들어갈 겁니다. 네. 그리고 실은 바짝 잘라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길이에 다시 13배를 준비해 주시고요. 다시 시작된 아까 끝난 부분 기준으로 거기에서 3 곱하기 3 해주시고 맨 마지막 부분 아래에서 나와야죠. 안에서 나오고 꼬리 매듭 부분 할 거 꼬리 왼손을 잡아주시고 다시 3행에서는 들어가고 알파벳 X 크로스 생각하시면 되죠. 크로스 그리려면 일로 나와야 되고 다시 크로스 알파벳 X 크로스 그렸고요. 그 다음에 세로 라인 네, 한 개 했습니다. 뒤를 보면 매듭 잘 되고 있죠? 이번에는 이제 거의 꼬리가 안 보이네요. 다시 아래 칸에서 나오고 크로스 생각하시면 돼요. 크로스 네, 크로스 알파벳 X 다시 아래에서 나오고 위로는 들어가고 다시 크로스 생각하시고요. 크로스 다시 아래에서 나오고 위로는 들어가고 다시 아래에서 나오고 위로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세로 라인 크로스 했죠? 이제 세로 라인 가운데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고 반복입니다. 네, 계속 반복인데 한 줄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한번 가고 다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고 그러죠? 근데 기본은 같아요. 크로스 X를 먼저 진행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로 라인 해주시고 그 다음에 3 곱하기 3은 스티치가 끝난 부분을 기점으로 다시 시작이다. 그게 1이 되는 거고요. 거기서부터 3 곱하기 3을 시작으로 하시면 되고요. 1행에서는 나오고 3행에서는 들어가고 계속 반복이죠. 지금 X 크로스 그렸고요. 세로 라인 크로스 스티치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계속 하시다가 내가 갑자기 잊어버렸어. 그럼 무조건 크로스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제 생각에는 뭐 잊어버리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순서가 크로스 그 다음에 세로 라인 크로스 먼저 생각해 주시고 알파벳 X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로 라인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세로 라인 항상 보시면 아래에서 위로 가고 있어요. 아래에서 위로 순서가 위에서 아래가 아니라 시작이 아래에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아래에서 나오고 위로 들어가고 아래에서 나오고 위로 들어가고 아래에서 나오고 위로 들어가고 아래에서 나오고 위로 들어가고 항상 아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먼저 나와요. 아래에서 나오고 위로 들어가고 아래에서 나오고 위로 들어가고 아래에서 나오고 위로 들어가고 크로스를 먼저 하죠. 크로스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세로 라인 그리고 두 줄이 다 끝났고요. 다시 한번 매듭을 할게요. 세 땀씩 2번, 한 번, 2번. 자를 때는 여유 있게 자르지 마시고
바짝 잘라주세요. 그래야 표시가 안 납니다. 바짝 잘랐습니다. 다시 실은 길이의 13배를 준비해 주세요. 혹시 너무 많이 남다 싶으시면 12배 하셔도 괜찮습니다. 똑같죠? 맨 아래에서 나오고 매듭질 꼬리 잡아주시고 왼손으로만 꼬리를 잘 잡아주시면 스티치를 진행하면서 자동으로 매듭은 되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세로 라인 해서 끝났죠? 하나의 스티치가 끝났습니다. 매듭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매듭 잘 되고 있죠? 잘 잡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왼손으로. 안 잡아주시면 꼬리 놓치면 매듭이 안 돼요. 기억할 거는 우리가 맨 처음에 어떻게 되죠? 아래에서 나옵니다. 아래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크로스 방향으로 하는데 위에서는 들어간다. 위에서는 들어가고 그 다음에 크로스 하고 그리고 세로 라인 하고 그래서 아래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크로스 하고 그리고 위에서는 들어간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한 번은 저희 시작은 오른쪽에서 시작했거든요. 오른쪽에서 왼쪽, 두 번째 줄은 왼쪽에서 오른쪽. 그런데 뭐 이 순서는 안 해오셔도 돼요. 오른쪽, 왼쪽은. 그거는 뭐 중요하지 않죠. 저희가 하면서 보니까 크로스하고 그 다음에 세로 라인 하는 거가 중요하니까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계속 반복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방법대로 해서 맨 마지막까지 앞면, 뒷면 모두 작업을 완료해 주세요. 앞면, 뒷면 모두 다 완성하셨죠? 이제 연결만 하면 되는데요. 실은 길이의 10배를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바늘로 연결 순서를 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마지막에 연결될 거예요. 바느질은 감침질을 하게 될 거고요. 지금 매듭 부분 꼬리를 남겨주시고요. 한 3에서 4cm 정도 남겨주시고요. 네트망 한 칸에 감침질 2번씩 해주세요. 아까 남겨두신 우리가 얘기한 그 꼬리 매듭 부분도 같이 감침질 진행해 주세요. 2번씩. 네트망 한 칸에 감침질 2번씩 진행해 주세요. 네트망 한 칸에 감침질 2번씩. 지금 하고 있는 바느질이 감침질입니다. 네트망 한 칸에 감침질 2번씩 진행해 주세요. 그 모서리 부분은 2번으로 안 되고요. 한 3번에서 4번 정도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4번 정도 했습니다. 4번 정도 지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손으로 만져가면서 만져보셨을 때 좀 딱딱하지 않게 부드럽게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게끔 해주시면서 하시면 돼요. 한 4번, 3번, 4번 하면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예쁘게. 그리고 계속 이어서 감침질은 나머지는 네트망 한 칸에 2번씩 들어가 계속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계속 반복이에요. 네트망 한 칸에 감침질 2번씩. 이제 하시다가 보면 저렇게 실이 꼬일 수 있거든요. 지금 실을 이제 푸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주시면서 계속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계속 반복이에요. 네트망 한 칸에 감침질 2번씩. 모서리 부분은 조금 천천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한 4번 정도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모양을 봐가면서 감침질을 하시면은 따로 손을 안 대셔도 예쁘게 돼요. 근데 뭐 안 예쁘면 또 손으로 만지작거리시면 되고요. 저도 어떨 때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한 3벌에 한 번 꼴은 또 손을 대기도 하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계속 반복적으로 감침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계속 네트망 한 칸에 감침질 2번씩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실은 너무 느슨하게 잡아당기지 마시고 조금 팽팽히 해주시고요. 모서리 부분은 제가 지금 다 보여드리고 있고요. 네, 계속 감침질.
네트만 한 칸에 감침질 실이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러면 실은 한 3, 4cm 정도 남기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실은 길이의 10배를 준비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이제 똑같이 마감을 할 거는 똑같이 한 3에서 4cm 남겨주시고요. 이제는 꼬리를 2개죠. 아까 끝나면서 생긴 매듭, 이번에 새로 하면서 매듭 2개를 같이 감침질을 해주세요. 똑같이 네트만 한 칸에 감침질 2번씩 꼬리를 같이 해주시고요. 아마 이 부분이 조금 두껍게 나올 거예요. 요거는 제가 마무리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꼬리 2개를 같이 감침질을 해주세요. 네트만 한 칸에 감침질을 같이 2번씩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 아까 마지막 한 달 그랬을 때 진행 방향으로 나와주세요. 바늘을 진행 방향으로 나와주시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감침질 2번씩 진행을 해주시고요. 끝까지 가시고 여기서는 우리가 매듭을 어떻게 할 거냐면 보이냐면 이제 맨 가입 부분 있죠? 그 부분에 감침질을 2번, 지금 감침질 한 2번 내지는 3번 정도 더 진행을 하고 마감을 그냥 안쪽에서 그 지갑 안쪽에서 마감을 할 거예요. 왼쪽에 가의 부분을 2번 정도 더 감침질을 해주세요. 2번 정도 감침질을 똑같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 카드 지갑 안쪽으로 바늘이 들어와서 안쪽에서 가위로 절단을 합니다. 아까 그 매듭 부분이 두 군데 있던 걸 같이 2개 같이를 지금 감침질 하면서 두꺼워졌잖아요. 이 부분을 지금 잘라주고 있는데요. 이 가위가 이런 걸 마무리하는데 굉장히 좋아요. 그냥 아무 가위로 한다고 조심하게 되더라도 잘못하면 숭덩숭덩 잘리게 되면 다시 하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가위는 조금씩밖에 안 잘리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조금 잘못된 부분, 삐져나간 부분이 있거나 하고 있으면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해주시면 돼요. 아주 편리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이게 거의 쪽가위랑 비슷해요. 그래서 쪽가위보다 저는 좀 더 섬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다가 보면은 이제 부스러기가 나오잖아요. 이 부스러기는 저렇게 스카치 테이프로 하시면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 완성을 했고요. 이제 액세서리만 장착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마그네틱 단추를 보시면 얇은 게 있고 얇은 면이 있고 두꺼운 면이 있습니다. 얇은 거는 커버 쪽 위쪽으로 하시면 되고요. 두꺼운 건 아래쪽에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왼쪽 오른쪽이 아니라 한 두 번째 정도 세로 라인 크로스 스티치 된 그 2번째 정도에 서로 달아주시고요. 맞춰서 이제 대충 이렇게 옆에서 딱 보시면 어느 정도에 하면 되겠다 보이거든요. 그 자리에 이제 아래쪽 거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래쪽 것도 같이 달아주세요. 힘들어서 저는 다 도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안쪽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서로 안쪽으로 잘 떨어지지 않고요. 다 하시고 나면은 이제 겉면에 보시면 그 노란 부분이 보일 수 있거든요. 저는 제가 미리 작업을 다 해놨는데 혹시 이제 보이게 되면은 바늘을 갖고 이 2번째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제 이걸 바늘로 빼세요. 그 실을 빼주시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안 보이게 됩니다. 저는 지금 감쪽 같죠? 지금 다 뺀 거예요. 다 빼주시면 되고, 지금 제가 3개를 왜 펴놨냐면, 위에 2개 있는 거는 2개를 단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들뜸 현상이 없고, 보라색은 1개만 가운데 하나만 단 거거든요. 양 옆에 보면 들뜸 현상이 있죠? 각각의 장단점은 있는데, 가운데 하나만 단 경우에는 닫을 때, 한 번만 닫으시면 되니까 편하고, 양쪽에 있는 거는 2번 닫는 좀 번거로움이 있겠죠. 여는 거는 비슷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보시고
한 개를 다룰지 두 개를 다룰지 선택을 하시면 될 듯 합니다. 키링도 끼기 쉽거든요. 그래서 한번 끼워봤습니다.